자, 오늘은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반대되는 건 이제 실물위기. 이 금융의 위기 역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IMF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에 IT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그 유명한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전조 증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극에 달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1경에 가까운 돈을 찍어내고 있죠. 왜냐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빅컷,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0.5%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저금리를 만들어야 시중에 돈이 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유동성 넘쳐나는 것들이 자산 가치, 자산의 가격, 부동산이나 주식에 돈들이 들어오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먼스키라는 사람이 먼스키 모멘트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채가 극에 달하는 임계점을 지나치면 자산의 가치가 붕괴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일반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몰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게 이제 먼스키 모멘트라는 거예요. 이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론에 거쳤었는데, 실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오면서 리먼 브러더스라는 세계 4대 4위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실제화됐죠. 그래서 영화 라스트 홈, 미국 영화인데요. 이 라스트 홈을 보면 첫 장면에서 은행의 경매꾼들이죠. 경매꾼들이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 집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5분 만에 소지품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집을 압수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출이자 한두 번 못 낸 걸로 인해서 은행한테 이렇게 집을 경매당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중개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1%만 살아남는다라는 아주 냉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호주나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양털 깎기가 있죠. 우리나라 여름이면 호주 같은 경우는 겨울이죠. 겨울이 되면 양의 털을 깎게 되면 양이 춥잖아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양털 깎기라고 하는데, 이 금융에도 양털 깎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융에 겨울이 오면, 즉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양이라는 건 이제 순진한 서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이 털을 가지고 부채라는 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금융 위기가 오면, 겨울이 오면 양의 털을 깎으면 안 되잖아요. 춥든 안 춥든 관계없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냥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서민들의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서민들이 쓰러져 나가는, 양의 털을 깎는다. 그만큼 이제 은행은 비가 안 올 때는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은행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금융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만큼 냉정하고 차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부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의 부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계 입장에서의 부채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거시경제로 보면 그 나라의 전체적인 소득은, 일드는 국가가 돈을 쓰는 G, government, 기업이 돈을 쓰는 invest, I, 가계가 돈을 쓰는 consumption, 소비에다가 그 나라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이게 거시경제의 기본 모델. 이게 이제 전체 나라의 소득, GDP는 국가가 쓰는 재정,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이런 거죠. 기업이 투자하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거, 가계가 쓰는 소비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금융위기, 실물 경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경기가 잘 안 돌죠. 그러면
금융 위기가 이제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물 위기를 통해서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게 한 방에 빵 대출을 더 이상 갚지 못하면 터지는 거죠. 자, 그럼 금융 위기가 국가에 올 거냐, 기업에 올 거냐, 가게에 올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 비율, 은행의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8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6 정도이기 때문에 은행은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1997년 외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국가의 부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가장 지금 취약한 건 어디냐? 결국 이 민간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니까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B2라고 해서 빚을 내가지고 마이너스 대출을 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잘못된 투자 관행, 주식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몇 개 무너져야 금융위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고 제가 빚부터 갚아라라는 책을 2017년에 썼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였는데 현재 2020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827조예요. 약 527조가 순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도 안 돼서 500조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가계대출,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게 만약에 부채가 버블이 몰락하면 붕괴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왔을 때 개인들은 뭐 기업이나 국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어찌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 금융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가계대출 때문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가계에 이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일단 부채를 최대한 신용대출부터 상환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안전자산을 좀 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달러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엔화라든가 뭐 이런 안전자산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폭락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금융위기가 되면 전체 자산이 다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약간 투자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을 좀 비축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ETF 있죠.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1위부터 20위까지의 시총 1위부터 200까지의 기업에다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를 ETF라고 얘기하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회사는 코스피 200을 코덱스 200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코덱스 200인데 이런 돈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지금부터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이 ETF를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이 ETF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 ETF가 있고 인버스 ETF가 있고 레버리지 ETF가 있죠. 그래서 인버스 ETF는 떨어질 때 마이너스 10%가 떨어질 때 오히려 10%의 수익을 내는 거고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고 올라갈 때 2배 버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버스 ETF를 사면은 돈을 버는 거고 올라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를 사면 상승장에서는 돈을 2배, 4배를 벌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없고 어느 정도 현금이 비축되어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ETF를 지금부터 지금 코스피가 한 2300이니까 한 2000대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연습을 하다가 1800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위기의 전조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뭐 이제 금융의 위기가 왔다 이럴 때 하락장으로 들어갈 때는 인버스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내려갈 때 돈을 버는 인버스 또 그러다가 만약 상승장에 신호가 오면 또 다시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을 지금부터 미리 연습을 해놓는다면 위기는 또 바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에 이미 그 금융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그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안 온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현재
중국의 기업 대출이 지금 우리나라 IMF 때처럼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국의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지금 과열되고 있고, 한국의 주식이 이만큼 과열되고 있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거라 금융위기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금융위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